네, 저는 결해말 큰사전 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권재일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고 또한 한글학회 회장의 일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를 연구하는 학자 또는 국어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날이 한글날이죠. 사실은 1년 내내 깨우치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되면 그 단 하루라도 우리 국민들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뜻을 높이 받들고 또 우리 말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는 면에서 한글날은 저희들에게 대단히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0년대까지는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다 공휴일이 안 돼서 참 안타까웠는데 여러 운동단체들, 학자들이 노력해서 2013년에 다시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이 됐다는 것이 한글날을 맞이할 때 그때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글날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26년입니다. 그때 처음에는 각야날이라 했죠. 각야, 거교 하는 각야를 따고 날을 붙였죠. 그러다가 2년 후인 1928년에 한글날이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고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9월 상한, 그래서 쉽게 말하면 9월 상순에 만들었다. 그래서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10월 9일로 정한 것이 1940년입니다. 북한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 그러니까 음력으로 1443년 음력 12월인데 그것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월이 되죠. 그래서 북에서는 1월 15일을 조선 글자 창제 기념일이라고 해서 기념하고 있으니까 남과 북이 훈민정음, 즉 한글을 기념하는 날짜가 다르죠. 북은 창제를 한 날, 남은 반포한 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 두 날을 다 기념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과거에는 한자말을 쓰는 지식계층과 글자를 모르는 평민이 지식 정보의 차이가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러나 누구나 배우기 쉬운 글자를 세종대왕이 만듦으로써 온 백성이 다 글자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정보화에 접근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글자 생활의 평등, 그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뜻이었고 세종대왕이 이룬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한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만든 날짜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글자, 만든 사람이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글자, 그리고 만든 원리를 적은 책, 훈민정음 회례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오는 글자,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춘 글자는 이 세상에서 훈민정음 한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글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랜 학술단체입니다. 1908년, 112년 전이죠. 그때 당시 주시경 선생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만든 학회입니다. 그 뒤에 이 한글학회는 조선의학회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 말글을 지키는 일을 해왔고, 광복 이후에 이제 한글학회로 이름을 바꾸어서 오늘날에 이뤘습니다. 한글학회는 크게 두 가지가 목표 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는 일, 두 번째로는 우리 말과 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 그러니까 하나는 학술적인 것이고 하나는 실천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죠. 결해말 큰사전 사업회가 시작되고 2005년에 제가 편찬위원이 됐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단일 어문규범 분과라고 해서 사전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표기법이 일치돼야 되잖아요. 현재 남과 북이 다른 걸.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에 수 있는 순서, 그리고 띄어쓰기, 사이시옷, 두음법칙, 이런 외래어 표기, 이런 것을 하나씩 북측 학자들과 만나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책임자를 맡아서 2009년에 국립국어원 원장을 가는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제가
단일어원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첫날 아주 저는 감격적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음의 순서를 합의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시옷 다음에 이응이 오고 지읒이 오지 않습니까? 북은 시옷 다음에 이응이 없고 지읒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응이 제일 뒤에 오는데 그거를 첫 번째 의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토론을 하다 결국은 우리 측 안대로 시옷 다음에 이응이 오고 지읒이 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때 개성에서 해야 했는데 못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시옷 다음에 지읒으로 결의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냈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어떻게 그 중요한 것을 첫날 회의에서 양보를 했는가? 근데 우리 측 안대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 첫 번 회의에서 굉장히 한편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제가 북측 위원장께 북측 안대로 그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순서는 아야, 어여, 오요, 우, 의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다음에 에가 나오고 어 다음에 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측 길가 가는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모음 순서 말해보라 그러면 아야, 어여, 오요 북한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북측 안대로 해도 우리 국민들이 별 불편함이 없이 받아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은 절충을 해야 되잖아요. 절충은 어떻게 하면은 학문적으로 합리적이고 또 실용적인가를 따져봤을 때 제가 결정을 했던 자음의 순서는 남측 안대로, 모음의 순서는 북측 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2005년 첫 회의에서 제가 가졌던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언어학 중에서도 우리 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이론적으로는 우리말의 문법과 문법이 변화해 온 역사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한편 학문이 연구실에서만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연구한 것을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이바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국어 응용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어 정책, 어떻게 하면은 국민들이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 국어 교육에 대한 것, 그리고 국어 정보화에 대한, 그래서 이론적인 측면과 응용적인 측면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오고 활동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게레말 큰 사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항상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국가의 통일을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와 글자의 통일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게레말 큰 사전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을 잘 이해하고 남과 북의 언어가 통합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해 봅니다.